자, 누군가를 소개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악수를 했고 눈을 마주쳤고 분명히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억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안을 고민하는지 압니다. 저기요로 버틸 수 있을까? 눈치껏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쓰는 전략들은 꽤 창의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을 까먹은 그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는 꽤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투였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름만 쏙 빠진 채로요. 오늘 저 치타 박사가 이 이상한 현상을 뇌과학으로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꽤나 재밌는 주제거든요. 심리학에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이커라는 단어를 알려줬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직업이 베이커, 즉 제빵사라고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단순하게 이름이 베이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테스트 결과는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직업이 베이커라고 들은 사람들은 기억한 반면에 이름이 베이커라고 들은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단어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뇌는 단어 자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연결망을 저장합니다. 제빵사로 들으면 뇌 안에서 무언가가 켜집니다. 밀가루, 오븐, 따뜻한 냄새, 빵집 풍경. 연상의 그물망이 넓을수록 기억은 단단히 고정됩니다. 그런데 이름은 어떨까요? 뇌 입장에서 이름은 연결할 곳이 없는 고립된 데이터입니다. 어떤 이미지도, 어떤 감정도, 어떤 경험도 연결되지 않는 그냥 소음입니다. 효율적인 뇌는 이런 고립 데이터를 가차없이 폐기합니다. 이건 무례함이 아닙니다. 뇌의 당연한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를 봅시다. 이름을 까먹는 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했죠. 처음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뇌에서는 엄청난 연산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악수가 너무 셌나? 눈을 얼마나 마주쳐야 하지? 이 사회적 연산들이 전두엽을 가득 채웁니다. 그 짧은 순간 상대방은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뇌는 이미 초과 근무 중인데 말이죠. 이름이 들어올 메모리 공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Next in Line 효과, Next in Line Effect라고 부릅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을수록 첫 만남에서 사회적 불안이 클수록 이 효과는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말해지는 그 순간 뇌는 정작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력보다는 강박적 몰두의 문제입니다. 뇌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뇌가 카메라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듣는 것들을 그대로 녹화해서 저장한다고요.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뇌는 녹화기가 아니라 편집자입니다. 들어오는 모든 정보 중에서 감정, 인상, 패턴만 골라서 저장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렇다면 뇌의 편집 기준은 뭘까요? 단순합니다. 이게 나의 생존에 유용한가? 이게 나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름이라는 라벨은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분위기는 통과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막힙니다. 뇌가 보기에 이름은 생존과 감정,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라벨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오해하는데요. 혹시 내가 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나라고요. 틀렸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름을 잘 까먹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대화의 감정적 질감이 어땠는지, 이름만 빠졌을 뿐 나머지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도 연상적 사고자, Highly Associative Thinkers라고 부릅니다. 뇌가 감정과 맥락을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사람들입니다. 기계적으로 라벨을 수집하는 대신 그 사람 자체의 인상과 감정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의 정교함입니다.
물론 그걸 상대방이 알아줄 리는 없습니다. 제 이름도 기억 못하세요? 이 한마디 앞에서 뇌과학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 유형도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름을 척척 기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별히 기억력이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은 순간 뇌 안에서 즉시 연결 작업을 합니다. 민준이라는 이름, 내 친구 민준이랑 똑같네. 수진 씨, 어딘지 모르게 차분한 인상이다. 이름을 맥락과 연결시키는 순간 뇌의 연상망이 켜집니다. 이건 타고난 능력의 차이라기보단 전략의 차이입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도 잘 까먹는 것도 둘 다 뇌의 합리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한쪽이 우월하고 한쪽이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처리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더 잘 기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의 방식에 맞게 뇌를 살짝 속이면 됩니다. 첫 번째 전략, 연상 훅, 어소시에이션 훅입니다. 이름을 들은 직후 즉시 무언가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상, 직업, 분위기,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름과 인상이 연결되는 순간 뇌는 이걸 고립된 소음이 아닌 유의미한 정보로 분류합니다. 폐기 대신 저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 첫 만남의 인지부하 줄이기입니다. 이름이 들어올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잠깐 내려놓는 것.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잠시 멈추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전두엽의 과부하가 줄어들고 이름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두 가지 전략 모두 뇌를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뇌가 원래 잘하는 방식, 연상과 집중을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저 치타 박사가 이름을 까먹는 현상을 해부해봤는데 결론은 생각보다 명쾌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고립된 라벨보다 그 사람의 인상과 감정을 먼저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살아남은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이름을 잊는 것은 무관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감정과 맥락을 우선시하는 뇌의 흔적입니다. 전두엽 과부하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최선을 다하는 뇌의 증거입니다. 물론 당신이 이름 혹은 무언가를 까먹어서 민망한 순간은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 순간의 뇌과학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두세요. 이름을 잊은 건 당신이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뇌는 당신이 신경 쓰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요. 이름을 잊고 당황하고 모면하려 애쓰는 그 모습이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뇌는 당신 편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그걸 모릅니다.